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시즌 6 500번째 발표를 맡게 된 엄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Reducing Hallucinations in Large Vision Language Models via Latent Space Triaring으로 아이클리어 25년도 이번에 스팔라에서 좀 어쨌든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요즘 아무래도 좀 GPT-4O나 아니면 최근에는 O1 아니면 O3 같은 리즈닝 모델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 모델들이 성능이 되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되는 건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좀 스티어링을 했다길래 이거 혹시 트레이닝 풀인가 하면서 좀 읽어봤는데 트레이닝 풀이뿐만 아니었고 인퍼런스 코스트까지 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랙티컬한 환경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찍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최근에 LVML들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VLM이라고 좀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VLM들이 일반적으로 비전 인코더에서 이제 업스트랙터나 아니면 또는 프로젝터라고 부르는 중간에 MLP 같은 것들을 좀 거쳐서 테스트 디코더로 이어지는 좀 시퀀셜한 구조를 요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라바류가 좀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제 비전 인코더가 생성하는 피처의 좀 인스테빌리티가 텍스트 디코더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두전적으로 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거를 저들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VTI라는 Visual and Textual Intervention이라는 방법론을 좀 제안을 하는데요. VTI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쪽이랑 그리고 테스트 쪽 두 가지인데요. 그 비전 인코더 피처를 이제 레이텐트 스페이스 조절을 해가지고 좀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테스트 디코더도 똑같이 레이텐트 스페이스 조절해서 스테빌리티 높이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저희 보통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에서 토큰 제너레이션 할 때 지금 토큰을 제너레이션 할 때 근처에 있는 토큰에 좀 바이아스 된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좀 완화가 돼가지고 그 토큰을 실제로 많이 만들 때도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이런 할루시네이션 벤치마크, POP나 뭐 체어 아니면 ML 할루시네이션 벤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접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좀 소타를 다 달성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프리 메소드고 인퍼런스 코스트도 프리라서 되게 좀 프랙티컬한 시초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은 LLM 자체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거는 그 세종대왕 맥북 덤짐 사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LLM 자체도 있으니까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아무래도 좀 활발히 진행되어 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비주얼 랭귀지 모델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할루시네이션은 아무래도 좀 LLM과는 좀 다른 형태의 결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브젝트나 아니면은 글자들을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스파셜 바이아스를 줘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도록 하거나 그래서 좀 텍스트 온리 LLM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들은 좀 특히 비전 인코더에서 테스트 코드로 정보가 좀 전달되는 시퀀셜한 구조를 가진 VLM에서의 할루시네이션이 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았다는 걸 포인트로 잡고 있고 논문에서는 좀 VLM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 근본적인 원인이 비전 인코더가 만드는 이 피처의 인스테빌리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좀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왼쪽에는 라바 1.5 모델이 그냥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들이 말하는 VTI가 적용된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캡션인데요. 요 빨간색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부분이고 위에 그림 보시면은 뭐 사진에 두 명이 있다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이런 걸 만들어냈지만 뭐 적용하면 당연히 잘 없어지고 근데 글자도 4.0년 달러인데 4.25로 잘못 읽었지만 잘 읽고 뭐 다른 거에서도 다 완화된다고 하긴 하는데요. 물론 체리 피킹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잘 완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Common Sense for Every ML 아키텍처라고 좀 거창하게 이름 지어놨는데요. 그냥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라바 형태의 VLM은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듯이 비전 인코더랑 이제 중간에 커넥터 아니면 프로젝터 이런 거 거쳐가지고 테스트 디코더로 이어지는 구조를 거의 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비전 인코더에서 뽑힌 정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르륵 흐른다는 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는 LLM에 좀 집중했던 연구들은 아무래도 좀 통계적 바이아스 아니면은 좀 랭귀지 프라이어 디펜던시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요. 아무래도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VLM들의 특성에 맞추지 못해서 좀 서브 옵티멀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요 비전 투 텍스트 시퀀셜 아키텍처 그리고 이 구조에서 이 비전 피처의 인스태빌리티가 할루시네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태클하는 거는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어떻게 VLM 할루시네이션 메커니즘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되게 이상적인 비전 인코더가 존재한다면은 좀 시메트릭하게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피처를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미지에 랜덤 마스크가 씌워지거나 노이즈가 좀 있더라도 시메트릭하게 똑같으니까. 근데 그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나 아니면 랜덤 마스크로 이미지에 조금 어느 정도의 퍼터베이션 줬을 때 여기 X축이 인베딩 베리언스인데 이 생성되는 비전 피처의 한 15% 정도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 아마도 요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색깔 쳐준 거. 여기가 되게 불안정한 분포를 좀 보이고 있고 좀 전형적인 롱테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거를 비전 인코더의 인스테빌리티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는 이 펄터베이션 된 이미지가 이제 X축 이미지 개수고요. 그리고 Y축은 할루시네이션 레이트인데 이 비주얼 피처가 페더레이션 된 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뽑은 것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많이 할수록 할루시네이션이 좀 더 낮아지더라. 그래서 원본 이미지만 사용했을 때보다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되게 많이 감소하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리징이 좀 도움이 되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거는 오리지널 모델이고 요거는 가우시안 노이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랜덤 마스크인데 여기 오리지널 모델이 한 52에서 53 사이 정도 할루시네이션 레이트인데 사실 오른쪽으로 노이즈나 랜덤 마스크를 넣어주면은 할루시네이션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자체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더 높이는데 근데 이거를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에버리지한 피처를 쓰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낮아지더라.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메인 분석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유 논리를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요렇게 에버리징을 하면은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이 되게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감소하는 거는 좀 확인을 했는데 에버리징을 실제로 쓰기에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 로스고요.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비주얼 피처의 왜곡을 좀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디테일이 날아가서 전반적인 비주얼 피처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말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 개의 펄테브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 포워드 패스를 다 수행을 하고 그리고 에버리지 피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50개 정도 쓴다고 하면은 포워드를 50번 해야 되니까 인퍼런스가 50배 느려지기 때문에 좀 전혀 프랙티컬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자들이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계산 효율성이 높은 피처 스테빌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좀 찾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후에 나오지만 좀 미리 스포 드리자면은 당연히 잘 찾았고요. 그래서 논문이 됐고 PCA를 통해서 프리컴퓨티드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고요. 그리고 그걸 써서 에버리징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잘 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 VTI라고 칭하는 게 저들이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비주얼 텍스트 인터벤션입니다. 요거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스텝 1이랑 스텝 2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먼저 비전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패치 와이즈 랜덤 마스킹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V가 있고 그리고 CI 콜옵션, I 번째 콜옵션 그리고 V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랜덤 마스킹에서 이미지를 주르륵 퍼터베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이 펄터블드 이미지에 대해서 비전 인코드를 다 따로따로 통과시켜서 피처를 주르륵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레이어와 토큰에 대해서 디멘전 방향으로 피처를 에버리지 하고 나서
이렇게 에버리지된 피처의 PCA를 뽑아가지고 원본 피처와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 디렉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했던 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비주얼 피처 그 자체의 방향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아마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디코더 쪽의 방향에서는요. 먼저 GPT-4를 가지고 할루시네이션 샘플 M개를 만들어요. 요거 이미지는 사실 랜덤 마스크를 씌워주면 바로 퍼터베이션 줄 수 있지만 GPT는 캡션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GPT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GT 캡션으로부터 할루시네이션 캡션 M개를 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GT 캡션이랑 할루시네이션 샘플들에 대해서 텍스트 디코더를 포워드하고 근데 대신에 여기서 아까 위에 비전이랑 좀 다른 점은 그 각 레이어의 EOS 토큰에 대한 피처를 에버리지합니다. 라스트 토큰. 이거를 쓰는 이유는 테스트 디코더는 아무래도 커주얼 마스킹이 돼 있으니까 비전 인코더는 그게 없는데 커주얼 마스크 돼 있으니까 EOS 피처만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비전에서 했던 거랑 또 비슷하게 가져와서 PC를 하고 PC1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텍스처럴 시프트라고 가정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GD 캡션의 EOS 피처랑 PC1 차이를 텍스처럴 디렉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디렉션이랑 요 디렉션이 각각 비전 인코더랑 테스트 코더 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방향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렇게 비주얼 디렉션이랑 텍스처 디렉션을 구했잖아요. 이거를 인퍼런스 타임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인데요.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전 인코더에서는 원래 비전 피처에 이제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한 비주얼 디렉션을 더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디코더에서는 비슷하게 테스트 피처에다가 베타를 곱한 텍스처 디렉션을 더해줍니다. 이때 알파랑 베타는 둘 다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각각의 디렉션을 얼마나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요 그 알파랑 베타 둘 다 0.1에서 1.0 사이 0.1 간격으로 그리드 서치를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제일 적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골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이 연산은 모두 각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멀티 헤드 어텐션을 포워드하고 나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 보면서 좀 설명드렸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퀘이션으로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V가 인풋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V에 대한 레이어 L과 그리고 토큰 T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HLT V라고 표현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이 CI가 랜덤 마스크 펑션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CIFE가 i번째 corrected image라고 하면은 이제 스텝 1에서 Averaged Visual Picture는 M개의 perturbed 이미지로부터 얻은 latent state들을 평균으로 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Visual Shifting Factor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위에서 얻어낸 perturbed 이미지로부터 얻어낸 average 피처와 원본 피처와의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미지 스페시픽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전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서는 요거 강아지로 했으니까 강아지 정보가 담겨 있을 건데 요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N개의 샘플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개의 이미지를 썼다. N개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거에 대해서 PCA를 진행을 해서 PC1을 뽑아서 이 비주얼 디렉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알파 곱해가지고 비주얼 디렉션 얼마나 적용할 거냐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쪽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걸 그냥 수식으로 풀어놓기만 했습니다. 먼저 여기 스텝 1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GT 캡션, 저희 원래 MS 코컴에는 페어드 캡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캡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GPT-4를 가지고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할루시네이션 있는 샘플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처럴 시프팅 벡터라고 또 도다가들이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캡션의 EOS 토큰 피처랑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캡션의 EOS 토큰 피처 간의 차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그 해당 캡션에 스페시픽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N개의 샘플을 써가지고 이거 전체에 대해서 PCA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 PC1을 뽑아서 이 텍스처럴 디렉션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타임에는 아까 비전이랑 비슷하게 베타를 곱해가지고 이걸 얼마 적용을 할 건지
대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 설명 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빌리에이션 벤치마크랑 매트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접한 벤치마크고 매트릭도 다 왜 이런 걸 쓰지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POP라는 벤치마크고요. POP는 Pulling Based Object Probing Evaluation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내의 오브젝트 존재 여부를 yes or no로 구분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병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yes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프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피어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세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랜덤이랑 파플러랑 어드버서리얼이 있는데 랜덤은 그 MS 코코에 있는 클래스 내 중에서 아무거나 클래스를 하나 고르는 거고요. 파플러는 그 프리퀀시가 제일 높은 클래스 고르는 거. 그리고 어드버서리얼은 지금 이 이미지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제일 자주 등장하는 클래스를 하나 골라가지고 좀 물어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으로는 이게 yes or no 대답이니까 어큐레시랑 F1 스코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엔 체어 벤치마크인데요. 사실 이렇게 있는 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어는 캡션 할루시네이션 어세스먼트 with 이미지 릴레번스의 약자로 이미지 캡션에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체어 I랑 그리고 체어 S가 있는데 그냥 바로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식을 보시면서 이 MBT 문장에서 이제 빨간색이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여기서 체어 I를 계산해 보면은 요거는 그 인스턴스 개념이니까 체어 I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워먼 나왔고 그리고 셀폰 나왔고 그리고 벤치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전체 오브젝트가 요거 세 개 중에 벤치가 하나 할루시네이션이니까 3분의 1 해서 여기 0.333이고요. 그다음에 체어 S는 전체 샘플 중에 할루시네이션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문장의 비율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단 할루시네이션 하나 존재하는 문장이 돼버렸으니까 그 체어 S가 1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체어 I랑 체어 S가 좀 프리시전 같은 느낌이니까 동문에서는 리콜이랑 같이 매트릭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할루시네이션 벤치입니다. 할루시네이션 뱅크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할루시네이션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한 8개 정도 카테고리와 그리고 12개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질문마다 하나의 이미지로 총 96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 평가해서 생성된 캡션이 얼마나 정보가 풍부하고 할루시네이션 없는지를 GPT-4를 가지고 레이팅을 매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일수록 할루시네이션이 적고 정보가 좀 풍부하다는 의미고요. 카테고리는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색깔 물어보고 있는데 색깔도 있고 그리고 크기 아니면 형태, 개수 세기 이런 거 카테고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다는 거가 있고요. 여기 이그잼트들 대충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글자 제목이 뭐냐라고 적혀 있으면은 제목을 잘못 말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평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벤치마크 정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그 POP 벤치마크가 먼저 나왔고요. POP는 아까 오브젝트가 이미지 내에서 존재하는지 랜덤이랑 그리고 파플로랑 어드버서리얼 요 세 가지로 yes or no 대답하는 벤치마크였고요. 요거는 VTI가 이 뭐 라바 1.5나 인스트러플림이나 아니면은 Q1 VR 모든 모델에서 좀 기존 반모델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닐라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각 컬럼에 있는 모델들의 기본 디코딩 그 스트레치가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VCD나 오페라라고 있던데 이거 두 개도 다른 그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완화할까 하는 기존 방법들이었는데요. 근데 VTI가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앞서고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체어입니다. 체어는 아까 그 이미지 캐셔닝 태스크에서 얼마나 할루시네이션 된 샘플들이 많은가,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문장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평가했던 매트릭이고요. 여기서도 VTI가 역시 제일 좋은 수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오블레이션을 약간 겸해서 비전 올리랑 테스트 올리도 추가를 했는데요. 확실히 둘 다 쓰는 게 요거는 로우 이펙트입니다. 할루시네이션 비율이니까. 둘 다 쓰는 게 확실히 성능이 훨씬 좋은 걸 봐줄 수 있고요. 뭐 라바 1.5나 인스트라 블립이나 둘 다 똑같고 근데 여기서 리콜이 좀 떨어져요. 리콜이
다른 모델도 한 78 정도 나오고 둘 다 쓰면은 확실히 76까지 내려가고 여기도 빛 똑같은 경향성이 있는데 근데 요게 에버리지 랭스를 보면은 모델이 아예 짧게 말해서 리콜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자들도 요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따로 안 남겨져 있고 어플 리뷰를 봐도 관련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뚜렷하게 분석을 지금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요거는 네, 좀 궁금한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M 할루시네이션 벤치 실험에서는 그 VATI가 여기서 에버리지 스코어 높을수록 좋은 거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레이시 낮을수록 좋은 건데 2.90이랑 0.51로 바닐라에 비해서 좀 되게 많이 올라가고 할루시네이션 레이스는 많이 내려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아까 스코어가 0점에서 6점 사이로 매겨달라고 GPT-4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3점 이상부터 이제 인포메이티브 하진 않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뭐 attribute나 adversarial comparison, counting 이런 카테고리 다 봐도 대체적으로 잘 되는데 여기 세부적인 거에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리티컬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자들이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여기 왼쪽은 피처 스테빌리티 쪽이고요. 여기서는 노란색이 오리지널 모델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비전 인터벤션만 들어간 이미지 인코더의 그 필터 베리언스를 Y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X축은 퍼터베이션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랜덤 마스크나 가우시안 블러 아니면 가우시안 노이즈, 엘라스틱 아니면 브라이니스 모두에서 비전 인터벤션을 좀 해줬을 때 베리언스가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 좀 스테이블한 피처가 만들어진다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이 베이스라인과 PCA를 이제 원 디멘전으로 할 수도 있고 3 디멘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테스트 타임에 정말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심플 에버리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할루시네이션 레이시 낮을수록 좋은데 심플 에버리지를 한 것보다 PCA를 한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거를 보고 그냥 에버리지 하는 것보다 PCA 자체가 아무래도 좀 더 노이즈를 제거하면서도 베이시스를 잘 잡아줘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애매했던 거는 PCA 디멘전이 3일 때는 저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코드상에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약간 찜찜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텐션 쪽입니다. 어텐션도 분석을 했는데 왼쪽 그림에서 좀 오리지널 모델이 파란색이고 그리고 텍스트 인터벤션이 들어간 모델이 요 분홍색입니다. Y축은 비전 토큰에 대한 average attention weight이고요. 그래서 여기 X축은 첫 번째는 text to vision attention weight이고 그리고 요건 text to text attention weight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 색깔 텍스처얼 인터벤션이 들어간 모델에서 좀 비전 토큰들을 좀 더 잘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잘 보니까 텍스트 투 텍스트에서 텍스트 어텐션은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제네레이티브 토큰에 대한 바이아스가 적어지고 이제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저들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X축은 제너레이션 랭스고 Y축은 할루시네이션 레이트인데요. VTI를 쓰면은 랭스는 더 길어지는데 근데 랭스가 길어지면 보통 할루시네이션을 말할 확률이 일반적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실제로 할루시네이션 비율은 좀더 낮다. 그래서 오리게 되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 파라미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 식에서 알파랑 베타 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리니어 프루빙, 알파에 대한 리니어 프루빙 결과고요. 비주얼 인터벤션에 대한 거. 그리고 오른쪽은 이 체어 벤치마크에서 알파랑 베타를 X축, Y축으로 잡았을 때 성능이 얼마나 변하느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벤치마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심플 에버리징을 했을 때 62% 정도 나왔어요. 요거는 그 참고로 이미지넷 리니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를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이 0.0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1.0으로 점점 높아지는데 요 비주얼 인터벤션을 해도 성능은 되게 잘 유지되는데 피처 베리언스가 S축에 있는데 점점 더 줄어들어서 우리가 되게 스테빌리티 하지만 메인 정보는 다 포함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말했던 정보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비주얼 피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뭐 그런 주장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 그 체어 벤치마크에서 할루시네이션 레이트인데
이거는 알파랑 베타랑 그리드 서치 결과고요. 이 0,0에서 57.0으로 50.4로 되게 높은 할루시네이션을 보여주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알파가 높아지고 베타가 높아지면서 점점 할루시네이션 레이지 나아져서 21.8로 훨씬 할루시네이션이 감소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한 메소드의 효과가 되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컨클루전입니다. 요 논문에서 저희들은 좀 LVML에서 비전 인코더에서 텍스트 디코더로 정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에서 비전 피처의 불완전성이 텍스트 디코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비전 인코더의 불완전성이 텍스트 디코더의 민감한 반응을 좀 유발을 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펄터블드 이미지로부터 얻어낸 비주얼 피처를 에버리지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는 정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 방법은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자들은 PCA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가 학습이나 또는 추가적인 인퍼런스 코스트 없이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VTI 메소드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VTI는 뭐 체어나 POP나 아까 MM 헬루신의 벤치나 아까 보여드렸던 벤치마크에서 소타 성능을 되게 많이 보여줬고요. 저들이 되게 강조하는 거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고 데이터셋도 어그노스틱한 메소드인 거를 좀 강조하면서 논문을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레퍼런스는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네, 긴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레코딩 좀 스탑하겠습니다.